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권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명 추가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6명의 확진자는 의령과 창원, 통영, 합천 각각 1명씩이고 양산 2명입니다. 의령 80대 여성 확진자와 마을 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마을 주민 1명은 검사 중입니다. 창원 70대 남성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설명회 참석자 26명 가운데 경남 거주자 6명은 모두 확진됐습니다. 통영 10대 남성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입국해 그동안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양산 50대 부부 확진자는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부동산 경매 모임 설명회 참석이 확인됐습니다. 합천 50대 여성 확진자는 지난달 8일과 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합천 가족집에 머물렀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253명으로 늘었고 190명은 완치 퇴원하고 63명이 입원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추어서 진행되었던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감염고리인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은 집합 금지되고 중위험시설 19,000여 곳에 전자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도내 교회 등 종교시설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가능한 비대면 예배나 모임을 권고하고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오는 7일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태풍이 학생 등하교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원장이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방송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언론재단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어 정부 광고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음식 문화를 알리는 지역 방송 캠페인. 개인 접시 사용과 음식 덜어 먹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게끔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찌개에 숟가락을 한꺼번에 담그란 말이요. 지역 방송사가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완성한 캠페인인데 정작 예산이 방송사에 지급되는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수료 10%를 떼갑니다. 이렇다 할 주요 역할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약칭 정부 광고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정부 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재단이 한 해 받아가는 수수료만 700억 원대.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울산국회의원은 방송 캠페인 같은 협찬까지 정부 광고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행사로서 역할이 전무한 기관이 일괄 대행하며 일종의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단은 이렇게 매년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지만 방송사에 지원하는 언론진흥기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역방송에게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협찬은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제작 재원인데요.
아무 역할이 없는 언론진흥재단이 10% 수수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역 언론사들 역시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수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기본 설계 용역비 406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2022년 조기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남부 내륙철도 기본 설계 용역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와 함께 고속철도 노선과 정거장 배치, 공사 기간 등 실시 설계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일괄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2022년 착공이 가능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창원의 한 복권 판매점 주인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전직 경찰 41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훔친 가방엔 복권 정상금 수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올해 초 경찰을 퇴직한 A씨는 도박 빚에다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법 박규도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김해시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워 조사를 받은 뒤 담당 경찰관에게 양심을 품고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